킨제이는 미국 성학의 첫 번째 주요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성학자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성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여성의 성욕을 해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킨제이의 연구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성적이지 않고 여성의 질 오르가즘이 음핵 오르가즘보다 우수하다는 개념에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동료인 로버트 클록과 이 주제로 광범위하게 논의한 후 1933년에 처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성적 관행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킨제이는 담즙, 말벌이 짝짓기 관행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성적 지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했는데 현재 킨제이 척도로 알려져 있으며 0에서 6까지 범위를 가지며 0은 전적으로 이성애적이고 6은 전적으로 동성애적입니다. 나중에 사회적 성적 접촉이나 반응 없음에 대한 X등급이 추가되었습니다. 1935년 킨제이는 인디애나 대학의 교수 토론 그룹에서 이 주제에 대한 첫 공개 토론을 했으며 여기서 그는 성구조와 생리학에 대한 널리 퍼진 무지를 공격하고 지연된 결혼, 즉 성적 경험 지연이 심리적으로 해롭다는 자신의 결론을 홍보했습니다. 킨제이는 로컬러 재단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아 인간의 성행동을 더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48년에 남성의 성행위,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을 출판했고 1953년에는 여성의 성행위,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을 출판했습니다. 두 책 모두 베스트셀러 목록의 정상에 올랐고 킨제이를 유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출판물은 나중에 킨제이 보고서, 킨제이 리포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사는 타임, 라이프, 룩, 맥콜과 같은 잡지에 실렸습니다.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킨제이 보고서는 많은 이들에 의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성혁명의 선구자로 여겨졌습니다. 킨제이 연구는 이론과 인터뷰를 넘어 성행위에 대한 관찰과 참여를 포함했으며 때로는 동료도 포함했습니다. 킨제이는 이 성적 실험의 연구 대상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하다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성행위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터뷰어가 참가자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킨제이 연구의 일환으로 집 다락방에서 동료가 포함된 성행위를 촬영했습니다. 전기작가 조나단 가손 하디는 이것이 필름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나중에 대중에게 알려졌더라면 스캔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알프레드 C. 킨제이, 공적, 사적 삶의 저자인 제임스 H. 존스와 영국의 정신과 의사 앤서니 말콤 다니엘스, 일명 시도도 달림풀 등은 킨제이가 자신의 성적 욕구에 의해 움직였다고 추측했습니다. 킨제이 보고서 2권에 게재된 일부 데이터는 킨제이가 일반 인구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인터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과학 및 정신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에드워드 라우만도 킨제이의 작업이 생물학에 초점을 맞추었고 심리학적 및 임상적 정보와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킨제이는 전 세계에서 성적 자료를 수집했고 1956년 미국 세관에서 몇몇 포르노 영화를 압수했을 때 킨제이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킨제이는 남성의 성행위 책표 30에서 34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춘기 전 오르가즘에 대해 기술했는데 여기에는 2개월에서 15세까지의 300명 이상의 어린이의 오르가즘 관찰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성인의 어린 시절 기억이나 부모 또는 교사의 관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킨제이는 또한 어린이와 성적 경험을 한 9명의 남성을 인터뷰했고 그들이 어린이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킨제이는 이 연구 부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킨제이가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거의 40년 후였습니다. 나중에 킨제이가 한 명의 소아 성애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것처럼 제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킨제이는 이러한 금기되는 주제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비밀 유지와 익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후 킨제이 연구소는 표 31에서 34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는 1917년에 시작한 한 사람의 일기에서 나온 것이며 해당 사건은 킨제이 보고서보다 먼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디애나주 상원 내부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다시 부활했지만 야당은 이것들은 계속해서 돌아오는 인터넷 밈으로 인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인디스타는 그들은 A. 알프레드 킨제이의 작업에 대해 오랫동안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반박된 주장을 인용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존스는 킨제이의 성적 활동이 그의 직업에 영향을 미쳤고 수감자와 매춘부를 과대 표현했으며 일부 독신자를 결혼한 것처럼 분류했으며 동성애자 남성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포함시켜 그의 연구를 왜곡했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연구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인간 남성에 대한 그의 보고서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참가자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메런 블로우는 데이터가 나중에 재해석되어 수감자와 전적으로 게이 샘플에서 파생된 데이터가 제외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것이 데이터를 왜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썼습니다. 킨제이가 동성애자를 과대 표현했을 수 있지만 블로우는 동성애적 행동이 오명이 붙었고 더 잘 이해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6년부터 1956년까지 킨제이의 동료였으며 킨제이 사망 후 킨제이 연구소 소장을 이어받은 폴 게브하르트는 킨제이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보였다고 주장되는 일부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제거하여 1970년대에 킨제이 연구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게브하르트가 킨제이의 연구 결과를 다시 계산한 후 그는 원래 수치와 업데이트된 수치 사이에 약간의 차이만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베일리 등은 2016년 성적 취향 문헌에 대한 리뷰에서 킨제이의 설문조사는 비이성애적 매력과 표현의 빈도를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통계는 더 현대적인 연구보다 미국 인구의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킨제이의 전기 작가 조나단 가손 하디는 킨제이의 인터뷰 스타일이 현대 연구 방법론과 상당히 달랐으며 이것이 답변의 차이에 대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킨제이는 자신이나 팀 중 고도로 훈련된 구성원이 수행한 심층 인터뷰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터뷰 대상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인터뷰어는 덜 철저하게 훈련되고 과학적 초연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응답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